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1-2단원의 두 번째 글,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 먼저 보시면 1번 서술상의 특징인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과 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반된 주장을 절충했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입장과 관련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의 변화를 제시한 것, 이러한 것들을 활용한 서술상 특징 확인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도 보여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당연히 내용 일치 유형 형태로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학교생 마음입니다. 이거는 단어 뜻 문제를 출제를 하실 건지 말 것인지는. 자, 천천히 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복제 만든 양이죠.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했습니다.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이들 양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논쟁, 즉 양복제를 통한 사회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가 바로 그 논쟁의 쟁점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즉, 과학자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논리. 이와 같은 입장은 결국 과학자의 연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상반된 주장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답니다.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대립하는 입장이죠. 됐나요? 그 다음 이들은 규제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겠죠.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절대 허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생명 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아까 그 쟁점 기억하죠? 두 가지였죠? 자유를 허용해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였죠?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논란거리였답니다. 학문 및 연구를 하는데 일체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나옵니다. 과학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핵심은 바로 무슨 성? 자율성이었다.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결국에는 자유를 중시 여기는 거겠죠. 그렇게 한다면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영역으로 과학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분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과학은 객관적인 진리 탐구. 무엇과는 무관하다, 사회와는 무관하고 유관이 아니라 무관입니다.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무관하고 사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하다? 바람직하다. 즉 과학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한다.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학자 공동체의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밑에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계약,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차 사회계약인데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 그것이 바로 제1차 사회계약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함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다. 즉 지원만, 규제, 제약 같은 것들은 없고 무언만 하여서, 지원만 하여서 성과가 극대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게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 다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핵심은 이거죠. 헌법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으로 인정할 정도랍니다. 됐나요? 그 다음, 자, 그 이제 헌법 조항을 가지고 왔는데 제22조 1항이네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것,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하는지 연구 방법,
어떤 내용을 연구하는지 연구 내용, 거기에다가 연구 시기, 마지막으로 연구 장소까지.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간다? 학문의 자유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임을 의미하는 것. 의미하는 바 중요합니다. 학문 활동이란 이유죠.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기반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제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느냐? 질문의 방식이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 무제한은 아니다.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다른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엇을 지니고 있다?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다음 시간의 흐름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 2차 사회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된다. 제한이 따른다라는 거죠, 이제. 제1차 사회 계약에서는 무조건 전부 할 수 있었는데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이런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답니다. 요컨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친 영향이겠죠. 그 결과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요약 정리죠. 밑에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절충. 주장을 뭐해서 절충해서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실 차례가 왔습니다. 자, 1번 하고 4번 같이 보실래요? 됐습니까? 4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 내용 일치 유형에서 이 1차와 2차로 사실상 문제가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 2번, 5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3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6번, 7번, 10번, 11번 4개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학문 활동이 국가 죄송합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항은 과학 연구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조항이 된다. 그 다음에 9번. 자, 이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문제 조금 많이 보여드릴게요. 활용해 봅시다. 자, 일단은 서술상의 특징 2번 내용 전개 방법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니죠? 아니고 좀 애매했겠죠? 푸실 때. 사실 5번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수정을 할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고 있기는 한데, 확실하게 상반된 입장을 소개했고 절충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구체적인 절충안이 나온 건 사실상 아니거든요. 조금 애매하기는 하죠. 자, 그 다음 3번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상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번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문제 오늘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죠? 구체적인 사례 예를 들었죠? 시간의 흐름 아까 1차, 2차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유형 어떤 유형인 줄 알겠죠? 내용 전개 방식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답 보여드릴게요. 9번, 12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12번 정답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9번. 다 보셨나요? 그 다음에 12번 오른쪽에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 일치 유형인데
보시면 여기서부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전개 방법에 대한 문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들이 이제 두세 문제 정도가 전부 다 내용 일치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지문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이제 바로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1-2의 첫 번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정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아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서술상의 특징 죄송합니다. 서술형 문제 많이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실까요? 쟁점에 관한 거죠. 편집이 조금 덜 됐는데 쟁점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논쟁의 쟁점이 되는 부분. 기억이 나나요?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논제.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단어 뜻 문제도 생각보다 출제가 조금 되었습니다. 사전적 의미.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 뜻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24번. 정답 보여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 잠시만, 방금 24번 정답이 1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가 애매하게 보여드렸는데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